문제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41번 5번, 42번 5번, 43번 1번, 44번 2번, 45번 5번, 46번 5번, 47번 4번, 48번 3번, 49번 2번, 50번 1번, 51번 3번, 52번 5번, 53번 1번, 54번 2번, 55번 3번, 56번 1번, 57번 4번, 58번 2번, 59번 3번, 60번 3번, 61번 2번, 62번 5번, 63번 5번, 64번 2번, 65번 5번, 66번 3번, 67번 3번, 68번 2번, 69번 5번, 70번 5번, 71번 2번, 72번 2번, 73번 4번, 74번 1번, 75번 2번, 76번 5번, 77번 3번, 78번 2번, 79번 4번, 79번 4번, 80번 3번입니다.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참 그죠? 한번 풀어보죠. 41번 반사회적 범위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죠. 전에 이런 거 우리가 했어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송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동안 형사사건에 대해서 송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어쩌란 말이냐? 요 문제도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전에 이미 형사사건에 관하여 송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그거는 뭐죠? 유효고 2015년도 판결 후에 이루어진 형사사건에 관한 송공보수 약정은 무효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요 항상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게 뭐가 있어. 5번 보시면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효력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언제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아마 또 4번을 선택한 분도 계시겠죠? 참 그러면 제가 답답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낯선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답이 되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전에 맨 처음 기초강의할 때 이런 식의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감정의 표시인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용서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법적 분쟁을 주장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각서 받을 때 당신과 나 처음 만났을 생각하면 이러면 뒤져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참에 당신이 용서한다고 하니 이런 말의 문과들은 뭐죠? 찢어버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용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4번 보시면 본처가 남편의 과거
부첩 관계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이 부첩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한 때는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했을 때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42번이죠. 자, 이것도 저번 주에 돼 있죠.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모욕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는 인정되죠?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43번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정허위 표시 위에 선임된 파산관제인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보고요. 파산관제인도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반복이죠. 2번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된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3번 동계착오는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동기가 유발됐다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4번 통정허위 표시는 항상 무효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답은 1번이죠. 그죠? 더 이상 어떻게 쉽게 내죠? 44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의사표시를 수령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면 도달되지 않죠. 그죠? 다만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돼요? 도달이 되므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2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때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여기까지는 다 맞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뭐 여기서 뭐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제가 봐서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넘기셔가지고 45번입니다. 자,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소유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갑을 위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다시 말하면 매도할 수 있는 수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죠. 따라서 1번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죠. 또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연기해 줄 수도 있으니까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X네. 복수 정답이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X네. 복수 정답이네. 그죠? 2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뭐 해줄 수도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 찍으신 분 많으시죠? 그죠? 3번 병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병이 진다. 지금 병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면 지금 병이 뭐죠? 문제 좀 이상한데? 진다. 4번 만약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갑의 대리님을 병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맞죠? 그죠? 3번은 뭐죠? 3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일단 2번은 뭐죠? X입니다. 왜요? 연기해 줄 권한도 있으니까요. 일단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니까 을의 갑의 대리님을 병이 알았다면 그 계약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이 저는 5번을 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5번 X입니다.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이 이를 알았어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해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 아무 문제 없고요. 병이 을에게 대금을 주길래 을이 대금을 수령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을이 요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갖고 잠적해 버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일단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유권대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데요. 다만 우리 판례는 이때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하죠. 따라서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죠? 모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을 뭐하기 때문에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을은 무권 대리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 대리라는 거 항상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45번 문제는 가슴 아프게도 2번하고 5번 두 개가 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46번입니다.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2번 대리권은 대리인이 수권행위를 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대리인이 대리란 사실을 현명해야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X죠. 대리인이 수인이면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공동 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4번을 제가 지났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죠. 왜요?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법률행위도 누가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단 말이죠. 본인이 이러한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만약 을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4번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다는 말은 본인도 의사결정 과정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참여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원래는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다만 본인이 지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대리는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옵니다. 2번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맞는 점입니다. 3번 법정 대리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이죠. 다만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의 과실책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3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다. 자, 왜냐하면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이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에 임의 대리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므로 4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에 관한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저번 주에 됐죠?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기억나시죠?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러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4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48번입니다. 행위 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하여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옆에다 좀 메모가 좀 필요하죠. 을이 본인이고 갑이 뭐죠? 무권 대리인이고 병과 만나서 뭐죠? 법률 행위를 했다.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했다. 이 정도는 적어 두셔야 되고요. 저번 주도 계속 강조했지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눈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옆에다 뭐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오히려 주어진 시간에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매매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 X.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합니다. 소급표가 있죠? 다 아시죠? 2번. 병이 계약 당시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을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그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X. 처리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죠. 이게 저번 주에 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3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하는 규정에 의하여 갑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5죠.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무권 대리인에게 뭐는 필요 없죠? 아무런 고의 과실은 필요가 없고요. 대표적인 뭐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병의 계약 당시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구할 수 없다. X죠. 상대방이 선이여야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철회죠. 추인은 채구는 선악 불문하고 알 수 있으므로 악의 상대방도 채구할 수 있다. 채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고요. 5번.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갑은 을이 갑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X죠.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는데,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9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X입니다. 간주가 됩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죠? 본다예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한다. 5죠.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취소도 뭐요? 상대방에게 하는 거고, 추인도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하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뭐죠? 추인한다? 뭐 틀린 말 없죠. 답은 뭐죠? 2번이고. 취소. 3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자, 취소기간에 행사기한이 제한이 있어요. 법률행위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니까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취소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겠죠. 4번, 폭리행위. 폭리행위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폭리행위는 그 무효 원인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니까. 5번,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란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50번입니다. 민법상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입니다. 이것도 많이 했죠. 자, 정지조건이란 뭐냐? 현재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조건이다. 따라서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정지조건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다만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제가 수업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아들까지 들먹거리면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보자고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요거죠. 정지조건이 뭐예요?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니까. 채권 양도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3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불. 그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해서 뭐가 돼야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맞는 질문이고. 4번 조건 성취 효력 발생 시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니까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5점. 5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에요. 조건이 반사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고 옳지 않은 것은 뭐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51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 매수인이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됩니까?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답이 문제에 나와 있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대요. 소유권이 없대요. 물권이 없대요. 그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됩니까?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점유할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임차권자든가 지상권자거나 뭐 전세권자 그런 거죠. 3번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식을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동의하시죠?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맞는 거고. 5번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간접적인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에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기 땅에다가 뭘 하려고 뭐 공사 차량이 오거나 막 이렇게 좀 구체적이야지 저 나쁜 놈이 언젠가 나의 뒤통수를 때릴지도 몰라 뭐 이런 관념적인 것만으로는 뭐죠?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상도동 그 유치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참 뭐라 그러나요? 가슴 아픈 사건인데 유치원 측이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구청 가가지고 민원 제기한다고 구청 공무원이 해줄 게 없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쪽에서 굴착 공사해가지고 유치원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공무원도 어떤 강제력을 동원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법원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구청 가서 민원 제기한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뭘 해주겠어요. 와가지고 좀 잘 좀 하세요. 뭐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죠?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방청구권 행사로서 뭐죠? 법원에다가 공사 중지 뭐죠?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랬으면 아마 그게 붕괴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자꾸 민원 가고 교육청 가고 그래가지고 사건이 해결되지를 않는다. 아무튼 이러한 예방청구권 인정되려면 관념적 추상적인 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뭐죠? 예방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52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세권에 관한 법정갱신의 첫 번째 요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어야 된다. 주의할 점, 이러한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에 관한 전세권에서는 뭐죠?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주의하실 점, 이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존속기간은 뭐로 바뀝니까?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이 되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그 건물 완성 전에 했어요. 일단은 무효죠.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그 등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지만 왜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요.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질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맨날 나오죠. 그죠? 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됐다면 뭐죠? 계약이죠? 매매죠? 따라서 뭐가 돼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나왔잖아요. 5번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그 공유자에 기속시키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면 법률행위고요. 계약이고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므로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3번입니다. 등기 추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저번 주에 했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왜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축자가 따로 있는 거죠?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때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므로 그 보존 등기는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왜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틀릴까요? 진짜 환장하겠어, 진짜 저는 지금.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우리 본 문제를 이제 제가 다른 학원에 똑같이 봤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 한 곳, 부산 두 곳에서 세 군데서 더 봤는데, 평균이 57.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점, 그러니까 비슷해요. 세 군데 다 좀 유난히 많긴 많지만 아무튼 평균이 오전반은 57점 정도, 야간반은 좀 떨어지셔가지고 한 51점, 뭐 52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내일이 서울이잖아요. 서울 수업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어려워 좀 막 이러면서 하고 나서 1시간 끝나고 직원이 이렇게 채점에 통계마다 보니까 57.7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정들이 별로 어려워하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오늘 문제는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성적이 좀 오르실 겁니다. 그건 뭘 전제하는 거죠? 푼 문제 버리지 않고 꼼꼼히 곡습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전제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 보지도 않으시나 봐. 풀고 그냥 던져버리시나 봐. 항상 민법은요, 뭔가 새롭고 어려운 걸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얼마나 수없이 많이 반복한 내용이에요. 지금 뭐 시험 안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들으시니까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틀리는지에 대해서 참 저도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아무튼 좀 이 문제 버리지 마시고, 어차피 민법은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정해져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기 추정력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저번 주에 틀렸다. 근데 이 강사 이 인간이 막 지랄거린다. 배신이다 어쩐다 막 그런다. 그러면 그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라도 일주일 동안 하나라도 해결하면 한 문제가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그러네 하고 넘어가면서 이걸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조금만 좀 고십자고요. 그죠? 다시 말 이제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민법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면 계속해서 틀린 만큼만 공부하는 거예요. 틀린 만큼만. 그러니까 뭐냐면 틀린 만큼만 공부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들으면 맞아 떠오를 정도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걸 지나가야죠. 그래서 이 뭐 외우든 지랄하든 어떻든 간에 이제 들으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 뭐죠? 떠오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책 볼 때 아는 내용이네 지나가고. 왜요? 그 아는 내용을 느낀 건 뭐예요? 제가 맨날 지랄거렸던 내용이니까. 쓰잘데없는 거 막 밑줄 치고 똥골뱅이 치고 뭔가를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틀리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는 지금 저 충격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성적이 평균이 10점 이상 차이. 그래가지고 서울은 97.5 맞은 분도 계셨어, 한 문제. 그러니까는 막 다음 주에 좀 어렵게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자 우리가요 민법 이제는 기본서 같은 거 볼 때가 아니야. 뭐하러 기본서를 봐. 한 번이라도 빨리빨리 봐야지. 지금 앞에 보면 뒤가 모르고 뒤에 보고는 앞에 모르는데 왜 지금 기본서를 보냔 말이죠. 그죠? 일단 우리가 기본서에 목차 있죠. 목차를 좀 보세요. 봐가지고 거기서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좀 잘 안 되는 거, 항상 틀리는 거.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항상 틀리는 부분을 한번 딱 10가지만 좀 선정해 보세요. 몇 가지만요? 10가지만. 그죠? 10가지만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냥 조져버리셔야 돼. 그냥 이빠이. 그래가지고 그 10가지를 내가 잘 틀린 부분을 해결을 하면 어차피 민법으로 나오는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성적이 올라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책을 보든 뭘 보든 목차를 보시고 내가 잘 틀리는 걸 몇 가지만요. 딱 10가지만 선정을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10가지를 그냥 조져버리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10가지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맞춘다. 그러면 거기서 한 7, 8개는 맞으고 나오거든요. 그럼 성적이 팍 올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냥 책 놓으시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수준의 공부만 계속하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설명하면 알겠고 문제 보면 뭔 물음지도 모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탁드립니다. 그죠? 10가지만 많지도 않아요. 그죠? 딱 10가지만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죠? 그 일주일 동안 마저 조져버리셔야 돼. 안 그러면 이걸 루틴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1번이 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추종을 받으면 입증할 필요가 없죠.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전 소유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등기하고 있으면 3가지가 추정이 됩니다. 권리 적법, 등기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요. 5번부터 볼게요. 5번.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죠? 따라서 가등기 상태에서는 무엇도 인정하지 않아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볼까요? 종종 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뭔 개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재산이 종중 부부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뭐죠? 유효하죠. 유효한 명의신탁은 뭐라고요? 대내적으로는 갑거, 대외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을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종중재산에 대한 뭐라고요? 유효한 명의신탁.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갑거. 지들끼리 누구 거예요? 갑거잖아요. 따라서 등기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을 앞에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탁자는 누가요? 갑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와 수탁자끼리는 누구 거예요? 신탁자 거니까요. 동의하시죠? 뭐가 어려워? 뭐가 행소해? 이거 뭐 다 한 건데, 그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54번입니다. 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러면 선의에서 뭐죠? 악의로 바뀌죠. 그죠? 그죠? 언제부터요? 소송이 뭐가 됐을 때? 제기됐을 때부터.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정확히 맞죠? 저번 주에 뭐 그림까지 그렸잖아요. 맞네요. 네 번.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자, 이런 문제죠. 자, 취득시효를 이유로 취득시효 하려면 점유를 몇 년 해야 돼요? 20년. 그러면 20년 내내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민법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한다. 주의하실 것은 시작할 때는 갑이 했고 끝낸 사람은 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추정은 뭐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 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맞나요? 그죠? 자, 갑에서 을로 뭐가 됐어요? 승계가 됐습니다. 갑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고 을의 점유는 자주면 을은 선택할 수 있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몇 년이요? 20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 승계돼요? 하자가 승계되죠. 그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타주로 20년을 주장하든지 자주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불명하다면 을은 자주 점유면 뭐합니까? 추정받겠죠. 다시 말하면 전 점유자의 하자가 승계되려면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합산해서 주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티귿버스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이 무과실 X죠.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가 추정되지 않으면 항상 조심하시라고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을 항상 조심하셔야죠. 따라서 무과실은 추정한다는 질문은 뭐죠? X고 옳은 것은 뭐죠? 기억 디귿돼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55번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등기부 취득시 요건으로서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점. 2번 점유 취득시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했어요.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뭐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면 자주점유고 점유 개시 원인이 임대차면 뭐라고요? 타주다.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뭐요? 자주다. 기억나시죠? 임대차 계약이 무효래도 뭐예요? 타주겠죠. 동의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점유권은 그 사람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뭐예요?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주고. 무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뭐예요? 빌리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타주죠. 따라서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타주니까요. 3번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X예요. 왜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해요?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포기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효취득 당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급의상 소유 명의자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점유취득 시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점유자는 파산 관전을 상대로 취득 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겠죠?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자,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56번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첫째, 10년 내내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까? 아니다. 언제만요? 전의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 등기할 때 선이 무과실이 필요한가요? 아니다. 등기할 때도 선이 무과실이 필요하고 뭐 할 때만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1번 점유자의 등기 취득이 관한 선이 무과실. 이게 답인 거죠. 왜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뭐이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돼요. 나머지 것들 10년간 점유하고요. 자주 점유고 평온 공연하고 10년간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마 많이 틀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좀 쉬었다가요. 5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